이번 시간에는 그 17번 ESP Now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ESP Now 라이브러리로 P2P 통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17번 강의로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ESP Now 관련해 가지고는 그 라이브러리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파일에서 예제 가시면은 ESP 관련되는 예제 중에 있어요. 음,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군요. ESP Now라고 하는 기본 예제가 주어지거든요. 얘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P2P가 어떤 거냐면은 장치 간의 통신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서는 뭐 블루투스라든지 또 시리얼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는 텍스트를 전송하고 받아주는 뭐 그런 방식을 썼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P2P 방식은 여기 있는 디바이스 ESP32라는 디바이스들이,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디바이스면요, A와 B와 C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존재하는데, 여들 간에 장치 간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갖다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 가지고 ESP Now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예제 쪽에서 ESP32에 ESP Now가 없다면은 라이브러리 검색하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활용해 가지고 투웨이 ESP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서 ESP Now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밑에 있는 부분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 통신을 할 때 장치 간의 통신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장치 간의 어떤 주소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장치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에 기반되는 것이 맥 어드레스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각각의 장치의 맥 어드레스가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코드에 보면은 include wifi.head 파일 사용을 하고, 셋업에서는 시리얼 통신 열어주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맥 어드레스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장비를 연결해 놨습니다. 각각의 장비들은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컴 3번, 4번, 5번에 각각 물려 있거든요. 걔들이 현재, 아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컴 3번에 물려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이 컴 4번, 위에 있는 것은 컴 5번에 이렇게 USB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컴 3번 기반으로 각각 5번, 4번이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맥 어드레스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가져갈게요. 복사 컴 3번에, 그리고 컴 4번에, 컴 5번에 각각 붙여놓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3번 업로드, 4번 업로드, 그리고 5번 업로드. 시간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음, 이 LED 불 켜는 코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네요. 이거 좀 지울게요. 컴3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점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코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컴4에 연결된 것은 0.1초 간격으로 점등되도록 되어 있는 코드가 밑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컴5는 여기 2번 핀에 연결된 것이 1초 간격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코드가 붙어 있었군요. 음, 그거 필요 없는 거 좀 지워버리고,
전체적으로 복사됐던 맥 어드레서 찾아주는 wifi.mac 어드레스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 이 코드만 다시 올릴게요. 3번, 4번, 5번. 네. 지금 콤으로 전송되고 있고요. 얘는 컴3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얘는 컴4번 포트로 전송이 좀 되고 있고요. 각각 ESP32의 맥 어드레스를 찾아주는 코드를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 모니터 켜보면 현재 컴3번 같은 경우는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그리고 컴4는 맥 어드레스가 현재 상태로 보이고 컴5번 같은 경우는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8땡땡27땡땡32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여기는 보면 E와 F라는 등의 그 값을 쓰고 있으니까 얘는 16진수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진수로 표현된 값들이 현재 중복되는 것 없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각각의 장비마다 자기만의 맥 어드레스를 좀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맥 어드레스를 확인해 주는 것이 현재 보였던 와이파이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시고 거기서 wifi.mac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하시면은 이 장치의 맥 어드레스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맥 어드레스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3개라고 했습니다. 컴 3번 붙은 거, 그리고 컴 5번까지 해가지고 3개가 붙어 있고요. 각각의 맥 어드레스는 컴 3 같은 경우는 요거죠. 컴 3번 이렇게 복사할게요. 그리고 이 컴 5번이고 컴 4번 주소 복사하겠습니다. 컴 5번 주소 복사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장비들은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송출하고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제일 처음 해볼 예제는 다대 1 통신하는데 다수가 송출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수신을 해주는 단방향 통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 컴 5번하고 컴 4번은 정보를 보내주기만 합니다. 어디로? 여기 있는 컴 3번에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 3번은 수신만을 하는데 다수가 보내는 정보를 갖다가 컴 3번이 다 받아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요 예제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서 만든 게 예를 들어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입 관련되는 뭐 자동차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어떤 지역 범위 내에 여기 있는 여기 볼록 튀어놓은 것이 와이파이 모듈 안테나거든요. 이 안테나 정보가 송수신될 수 있는 거리 안에 어떤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들어왔다는 정보를 갖다가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주고요. 여 하나 수신하는 척이 그 관련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수가 송출을 해주고 하나가 모든 걸 다 수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출석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할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송출, 전송을 해주는 컴5와 컴4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해당 코드를 갖다가 업로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를 해서 컴4번 같은 경우에 현재 송출해주는 트랜스밋 코드를 갖다 집어넣고요. 여기는 컴4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동일하게 송출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얘는 컴5입니다. 업로드 하기 전에 좀 수정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어떤 초기값 설정을 해주려고 수신척의 맥 어드레스를 갖다가 여기 좀 기입을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얘가 송출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송출을 하냐면은 현재 이 아래에 적혀있는 이 주소로 정보를 갖다가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앞서 받아주는 거는 컴 3번에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컴 3번의 맥 어드레스는 여기는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입니다. 34, 85, 18A6, 14, 3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6진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즉 0x로 표현되는 것이 16진수다 라는 말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이 34번, 85, 그리고 18번, A6, 그리고 C4, 마지막으로 30이라고 하는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주소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두 자리가 0x 뒤에 주소 값으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어떤 정보를 보내느냐, 뭐 이렇게 뭐 문자, 정수, 실수, 불리언 값들을 갖다가 변환을 해서 각각의 전송하는 값들을 저는 형식으로 바꿔서 송출을 해줄 건데,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 출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컴이라고 할까요? 컴 4번, 네, 컴 4죠. 네, 컴 4, 뭐 출석이라고 적을까요? 그럼 이 텍스트를 갖다가 전송을 해줄 거예요. 전송을 해줄 때 이 글자 그대로 전송해 주는 거, 또는 B, C, D가 있는 것은 정수 값으로, 실수 값으로, 불리언 값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형태를 같이 전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컴사 출석이라는 글자, 정수, 실수, 불리언 값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거 어디서 받느냐? 이 주소가 지금 발송한 것이 컴 3번이죠. 이쪽으로 수신이 될 거예요. 자, 동일하게 컴5도 좀 바꿔줄게요. 컴5 이 주소 값은 내가 컴3으로 연결해 줄 거니까 컴3에 있는 이 주소 그대로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34, 85, A6, 15, 아니군요. 18이었군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0x, 18, 0x, A6, 0x, C4, 0x, 30까지. 자, 이렇게 수신적 정보를 입력해 줬고, 전송되는 값은 얘가 컴5니까 컴5라고 입력을 해 놓을까요? 그럼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정수로 바꿨을 때, 이 텍스트를 실수로 바꿨을 때, 이 텍스트를 불리언으로 바꿨을 때, 이 네 개의 정보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된다. 어디로? 이 컴3로 날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컴3는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요 출석 예제 코드 밑에 보면 트랜스미트 전송되는 거고요. 리시브라는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시면 될 거예요. 복사 컴3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예, 컴3입니다. 얘는 전송받은 정보를 A, B, C, D라는 값을
전송받아가지고 그 각각 프린트 데이터를 받았는데 길이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받았는데 A라는 문자열로 봤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수로 봤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실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불리언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 수신한 길이와 문자열, 이 문자열의 정수, 실수, 그리고 불리언 값을 한꺼번에 실을 몰 때 출력해주는 뭐 그런 코드로 되어 있네요. 뭐 그렇게 해서 전송해주게 되네요. 예, 요것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음, 자, 요거는 컴3로 수신첩, 얘는 컴5번 송신첩, 그리고 요 코드는 컴4 송신첩, 음, 컴4와 5에서 컴3으로 요쪽으로 다 정보를 좀 날려주는 거예요. 음. 이 코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니까, P2P 프로그램을 여러분 개발하실 건 아니라서 활용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컴5 정보 송출을 지금 하는 상황으로 업로드 끝났고요. 그리고 컴5도 업로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LED 켜지던 건다 좀 꺼져버렸죠.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LED 점등하던 코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컴4 여기 있군요. 컴4번 켜보면은 어, 딜리버리 석세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뭔가 정보를 보내줬는데 그것이 잘 컴3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시 컴5도 한번 보면 얘 역시도 뭔가를 정보를 보냈는데 그것이 잘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4고 컴5입니다. 저 현재 컴4번 여기에 ESP32의 와이파이 모드를 통해 가지고 컴3번으로 정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고요. 컴5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ESP32의 와이파이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정보를 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를 통신 받은 거를 갖다가, 시를 통신 아니라 ESP32의 ESP Now로 정보 받은 걸 보면 현재처럼 컴 4번, 5번 출첵이라는 정보가 계속 전송이 되고 있죠. 예, 저 데이터 길이는 44바이트고, 그리고 컴4 출석, 컴5 출첵 이런 정보들이 넘어갔고요. 요걸 정수형으로 보면은 뭐 이런 값들이 보이고, 실수형으로 보면 이렇고, 불리언으로 보면은 뭐 이런 값이 된다라고 해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장치에 여러 장치들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거, 다수의 송출, 하나의 수신 방식. 근데 요거는 일방향으로만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얘는 보내기만 하는 거고, 컴4와 컴5는 보내기만 하고, 컴3은 정보를 수신만 하는 그런 다송신, 다송출, 일수신, 그러한 방식의 통신 개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어,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럼 여기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뭐 C라는 지역, 뭐 D라는 지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신하는 녀석이 A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 수신하는 것, 수신하는 것, 수신하는 것, 뭐 이렇게 위치가 서버를 받는 정보를 받는 게 있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기 ESP32의 칩으로 만들어져 있는 ESP Now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있으면은 요 D는 요 디바이스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장비가 들어왔을 때 뭐 출입증 카드라고 보죠. 출입증 카드 들어와가지고 C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그 디텍팅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쭉 와가지고 여기에 위치를 하면은 요 A라는 지역에 있다는 게 디텍팅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출입되는 현상을 갖다가 뭐 DB와 해가지고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여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정보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오늘 이 출입자가 몇 명이었다, 물건 입고가 몇 개가 되었다라는 것 갖다가 이 C라는 장치가 또는 A라는 장치가 B라는 장치가 정보를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메인 서버로 또 다시 전송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떤 제품이나 사람의 어떠한 위치라든지 그 카운트의 개념을 같이 활용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그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자 단반영으로 송출만 하고 수시만 하는 뭐 그런 구조였는데 실제로 장치 간에 서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음,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저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코드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P 모든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현재 같은 경우 보면은 음, 2번에 LED를 연결해 놓고 그리고 4번에는 스위치를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점등이 되었다가 다음 누를 때는 LED가 소등이 되었다가 LED 점등이 이 스위치에 따라 가지고 소등과 점등이 서로 반전되는 그런 상태의 코드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자기가 현재 상태를 갖다가 다 전송을 할 수 있고 자기 현재 상태를 모든 장치에 전송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치의 상태를 갖다가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통신을 만드는 코드가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이, 잠시만요. 창이 너무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었군요. 얘는 컴 3번, 얘는 컴 5번, 얘는 컴 4번이네요. 여기다가 동일한 코드를 그대로 붙일게요. 복사하기 양방향 통신 코드입니다. 컨트롤 A 컨트롤 V 자, 세 개 다 동일한 코드를 갖고 있고요. 각각 업로드 실행시킬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2번은 LED 연결하고 4번은 인풋 프롭 방식으로 스위치를 뭐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스위치 없는 거 하나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스위치 존재를 하네요. 이게 지금 4번에 연결되어 있고 얘도 4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 요거 하나만 또 스위치 좀 추가를 해줄게요. 스위치는 인풋 프롭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4번에서 항상 하이가 걸려 있습니다. 4번의 하이가 이쪽 편으로 들어왔고요. 반대편 편은 그라운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3.3V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전원이 모두 다 그라운드로 빠져버리면서 아 스위치가 눌려졌구나, 전압차가 급격하게 바뀌니까 ESP32가 스위치의 누름을 감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되죠. 인풋
풀업, 인풋, 또 뭐 있죠? 풀다운.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풀다운 방식을 작업을 하시려면 여기에 저항을 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회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인풋 풀업 방식은 ESP30 우리 개발 보드 내에 풀업 저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추가적인 회로 구성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와이어링만 작업을 하시면은 금방 스위치 회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스위치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 스위치 눌렀는데 현재 스위치가 꺼져 있던 LED가 꺼져 있던 상태였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고요. 이 상태를 얘가 다른 ESP32로 동일하게 전송을 합니다. 정보를 이쪽으로 전송을 해주고 이쪽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전송받은 값을 기반으로 얘가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3번이고요. 요거는 컴 4번이고 얘는 컴 5번입니다. 너무 적네요. 시간 좀 끌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컴 4번에서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컴 4번에서. 컴 4번에서 누르니까 뭔가가 정보를 뭐 보냈다고, 잘 보냈다고 이야기가 뜨고 있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석세스 해가지고 송출을 했다라는 정보가 뜨고요. 그거 받는 주소로는 FFFFFF로 시작되는 모든 주소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 3과 5는 그 전송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LED가 켜지고 뭐 끄지고 그런 상태를 보여주네요. 다른 거 컴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컴스 3번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LED가 켜지고 끄지고 하는 동작을 뭐 반복을 하네요. 컴스 3번입니다. 컴 5번. 그러면 컴 5번에서 정보 송출하고 나머지가 받고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이게 양방향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쭉 내리시다 보면 코드상에서 자, 브로드캐스트 하는 맥 어드레스 주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FFFF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특정 주소를 넣으시게 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녀석만 현재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는 당방향으로, 당방향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1대1로 정보를 갖다가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은 여기다 주소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컴 3번이고 컴 4번 예죠. 요거의 주소를 한번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어디로 보낼 거냐면 컴 3번에 보내겠습니다. 컴 4번에서 컴 3번만 보내는 거죠. 앞서서는 다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는 게 FFFFF라는 주소로 보내는 거고 요걸 안 하고 컴 3이라는 녀석한테만 보낼 거면 이 맥 어드레스를 기입을 해 주시면 특정한 보드로만 정보가 날아간다는 거죠. 자, 저 정보는 음, 컴 4번이 정보를 송출을 할 건데 컴 3번 주소로 컴 3번으로만 정보를 전달해라.
이걸로 한번 업로드 할게요. 정보를 송출하는데 이 주소로만 송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세팅은 이거는 모든 디바이스로 정보를 송출, 얘도 모든 디바이스 정보를 송출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얘도 요렇게 정보를 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받고 얘도 받고. 근데 요 뉴스에 송출할 때는 반응은 다 봤는데 송출할 때는 요쪽으로만 좀 송출해 줄 거예요. 그 말은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정보를 받은 이 장비는 점점 소동이 바뀌게 되겠지만은 옆에 있는 녀석은 맥 어드레스 주소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 정보를 갖다가 받을 수 없겠죠.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핀 F4번. 보이시나요? 컴 4번은 컴 3번으로만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컴 4와 컴 3이 서로 연동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고, 컴 3번은 컴 5번하고 컴 4번하고 모든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요거는 특정 보드로만 정보를 주고 있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블루투스 통신이 안 된다, 블루투스 안 되고 실을 통신 안 되고 뭐 그럴 때 와이파이 모드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인데, 얘는 별도의 와이파이를 갖다가 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어, 따로 없어도 디바이스만 있으면 얘들끼리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일례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컴포에 있는 장비가 가속도 센서를 붙여서 저 손의 움직임을 만약 인식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손의 모양에 따른 그 데이터를 갖다가 컴스 3번에다 전달해 줄 거고요. 컴스 3번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버 모터라든지 뭐 그런 게 구동이 되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 동작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음.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제가 스위치를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에 뭐 온도 센서라든지 스위치 대신에 앞서 우리가 했던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 센서의 상태 또는 센서 값을 갖다가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따로 와이파이 망을 여러분 설치하지 않아도 장비 간에는 서로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대략 한 30m 정도는 무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벽이라든지 어떤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현재 여기는 작은 안테나를 활용하니까 원하는 통신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방된 상태에서는 100m 넘게도 정보를 좀 잘 주고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30m 수준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음. 그 밑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 놓아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P2P 통신 관련하는 예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파일의 예제에 ESP32에 가시면은 ESP Now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거고요. 요게 없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를 열어가지고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가지고 투웨이 잠깐 이름 기억 안 납니다. 투웨이 ESP라고 하는 거 라이브러리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P2P 통신에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